네, 8월 31일이고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었던 게 리액트의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인라인 CSS라고 해서 HTML 태그에 어떤 태그가 있다면 스타일 속성으로 바로 이제 CSS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던 건데, 사실 이 인라인 CSS는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CSS, 외부 CSS 파일을 가져와서 클래스로 참조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거는 기존에 사용하던 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HTML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프로토타이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로 전환할 때, 그럼 이제 CSS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그 CSS 파일을 손대지 마시고 그냥 같이 이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TML을 먼저 작업하고 리액트로 전환하는 경우 외부 CSS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리액트의 장점을 좀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그 CSS 파일을 이름을 바꾸는 거죠. 뒤에 .module.css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바꾸면 이 상태를 이제 CSS 모듈이라고 하는데, 모든 클래스명이 객체의 프로퍼티가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id 값은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빼기 기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카멜 표기법, 띄어쓰기가 필요한 위치마다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 방식을 쓰시는 게 좀 더 유리한데, 카멜 표기법이 아니라면 만약에 객체 이름이 헬로라고 하면은 헬로 한 다음에 대괄호 열고 클래스 이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면은 카멜 표기법을 쓴 경우는 hello.class 이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했었죠. 그리고 클래스 이름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좀 난독화된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근데 리액트로 이제 처음부터 리액트로 다이렉트로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예요.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CSS가 포함된 형태인 거죠.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 CSS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계층형 선택자, 계층형 선택자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클래스 이름들이 진짜 대놓고 난독화가 돼요. 그래서 원래 무슨 클래스였는지 알아볼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사이트의 코드를, 내가 만든 페이지의 코드를 누군가 분석하는 거를 아예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었어요. 이미 자료는 지난주에 배포해 드렸던 거에서 이어서 가는 거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리스폰시브라고 하는 부분, 반응형 앱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부분을 남겨놓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이 부분부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페이지상으로는 리스폰시브라고 하는 폴더 안에 index.js 파일을 그냥 기본 구조만 초기화를 해놨습니다.
CSS에서 반응형 웹을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미디어 쿼리로 그 구간을 만들어주는 줘야 되는데 그 구간을 만드는 구문 자체가 짧지가 않아요. 골뱅이 미디어 뭐 스크린 엔드 한 다음에 민 위드스 얼마 맥스 위드스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줘야 되거든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는요, 일단은 스타일드 컴포넌트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설치했던 패키지 중에 스타일드 컴포넌트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제 얘를 사용을 할 겁니다. 방법 되게 쉬워요. 반응형 앱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해상도 구간을 먼저 결정을 해야겠죠. 해상도 구간은 제가 저번에 CSS 할 때 알려드렸던 그 구간 값으로 설정하셔도 아마 웬만한 경우는 다 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 구간을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제이슨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임포트한 이 브레이크 포인트, 얘가 함수거든요. 얘한테 이 제이슨을 던져주세요. 그럼 얘가 미디어 쿼리를 처리할 수 있는 객체를 줍니다. 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되게 쉬워요. 자, 일단 페이지 제목 적당히 넣고요. 커다란 div 태그 안에 작은 div를 5개를 놓고요. 플렉스를 걸어서 가로로 배치해 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요 안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div 안에 뭐 div를 이제 5세트를 놓을 건데, 이렇게요. 요 구조를 넣을 건데요. 일단은 div 태그를 상속받는 컨테이너라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게요. 얘로 바깥의 거를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애들은 보통 이제 클래스 속성을 처리하곤가 해서 이제 디자인에 같이 넣죠. 자, div를 상속받는 컬럼이라는 애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이 컬럼으로 안쪽에 있는 애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컨테이너하고 컬럼이라고 들어간 게 쉽게 말하면은 클래스 만든 거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냥 얘도 div이고 얘네들도 다 div 태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div 클래스는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된다고요. 자, 일단 이 컨테이너 안에서는요, 여기에 이제 제가 각각 이렇게 텍스트를 넣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div 태그 안에 이렇게 텍스트를 포함하는 작은 div가 5세트가 들어있죠. 자, 이 상태에서 부모한테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부여하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 줄바꿈 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로로 나열되어 있던 애들이 컨테이너한테 플렉스가 들어갔으니까 싹 다 가로로 배치가 되겠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자식 요소들한테 마찬가지로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부여하고요.
안쪽 여백을 20픽셀 정도씩 잡아줬습니다. 얘네들이 전부 패딩을 가져가니까 사이사이 간격이 조금 이렇게 생기겠죠. 패딩이 생긴 만큼. 근데 이 컬럼이라고 돼 있는 애들한테 배경 색깔을 서로 좀 다르게 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다 똑같은 스타일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F0 이렇게 하면은 5개가 전부 다 똑같은 배경 색깔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요 코드를 5세트를 가져가긴 좀 애매하고요. 고작 배경 색깔 하나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한테 프롭스를 주는 겁니다. 자, 여기 컬럼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다가 싹 다 비지칼라라는 이름의 속성을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던져지는 건데 프롭스라는 이름으로 전달이 된 거죠. 이 프롭스 안에 비지칼라라는 변수가 이제 포함된 상태로 이제 들어간 거고, 이거를 쓰고 싶으면 여기서 속성에서 프롭스를 처리하는 콜백 함수를 하나 만드시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배경 색깔을 프롭스 안에 있는 비지칼라가 있으면 그걸 쓰고, 5원은 앞에 게 거짓일 때 뒤에 걸 취합니다. 엔드는 앞에 게 참일 때 뒤에 걸 취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비지칼라가 없으면 배경 색깔 회색으로 대신해라. 자, 이렇게 말해 놓으면은 저 프롭스에 따라서 배경 색깔을 서로 다르게 줄 수 있죠. 사실 이것만 해도 되게 크거든요. CSS 절약이 되게 많이 돼요. 자, 미디어 쿼리를 작성하실 땐요, 일단 내가 해상도 구간별로 어떤 값을 바꿀 거잖아요. 그러면 미디어 쿼리로 처리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기본값을 먼저 주세요. 이때 구간의 기본값을 내가 데스크탑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핸드폰 사이즈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사이즈를 놓고서 미리 작업을 하면서 해상도를 넓혀가면서 조금씩 튜닝을 할 건지, 아니면은 데스크탑 사이즈로 먼저 코딩을 한 다음에 해상도를 줄여가면서 튜닝을 할 건지, 일단 이 방향성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면 되게 힘들고요. 여기저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면은 이제 모바일 퍼스트가 대세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기는 해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이트를 먼저 오픈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봤어요. 일단 데스크탑 퍼스트건 모바일 퍼스트건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사이트는 무조건 동시 오픈이에요. 그나마 요즘은 조금 그 모바일 쪽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간간히 생기기는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밀리의 서재였고요. 밀리의 서재는 아예 처음에는 데스크탑 사이즈가 따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웹툰 말고요. 카카오 페이지도 PC로 접속하면 그냥 모바일 사이트를 그냥 보여줘요. 얼마 전에 무신사도 데스크탑 사이트를 이제 포기했죠. 근데 이렇게 나열을 계속 해봐도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나머지 사이트는 그냥 다 동시 오픈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펄스건 데스크탑 펄스건 뭐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모바일 펄스트를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미디어 쿼리를 처리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기본값입니다. 그러면 요 속성값은 스마트폰 세로 사이즈에 대해서 우선 적용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해상도가 점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늘어나는 구간에 대해서 위드스 값을 조금씩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미디어 쿼리 객체를 만들어 놨죠. 자, 모바일 퍼스트면은 min width 라고 한 다음에 mq.min width라고 한 다음에 구간을 잡아주세요.
최소 6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들어가다가 최소 600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600 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해상도가 600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여기 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스 50%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펄스트에 입각한 미디어 처리 기법이에요. 작은 해상도에서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600 이상에서는 이렇게 바꾸라는 거니까 기본값은 600 미만일 때, 가로 사이즈가 600 미만일 때 적용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속성값을 조금씩 이렇게 튜닝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데스크탑 사이즈를 먼저 만들어 놓고 구간만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미니드스 대신에 맥스 위드스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시트로 직접 HTML을 코딩하는 것보다 반응형 구현은 훨씬 쉬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평상시에는 가로 100% 나오는데 조금 커지면 이제 50%로 바뀌니까 반반으로 바뀌겠죠? 더 커지면은 33.3%로 바뀌니까 한 줄에 3개씩으로 바뀔 거고요. 더 커지면은 25%로 바뀌니까 한 줄에 4개씩으로 바뀌겠죠.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특정 속성 값들을 이렇게 점점 튜닝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큰 지장 없으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사실 다 안 하고 그냥 요거 기준으로만 해요. 요거 하나만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SM하고 MD를 정말 구별한다. 노트북하고 초고 해상도는 딱히 구별 안 하셔도 돼요. 그것까지 구별하는 케이스는 크게 많지 않아요. 네이버 메인 정도가 구별하더라고요. 네. 보통 네이버 이렇게 많이 보시죠. 근데 해상도가 더 커지면 여기서 안 나오네요. 해상도가 더 커지면은 저도 얼마 전에 모니터 새로 샀고 집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 옆에 뭐가 하나 더 생겨요. 네이버는 초고 해상도도 준비를 해놓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뭐 할 일 없을 테니까 요거까지는 쓸 일이 없으실 것 같고요. 왜냐면 요즘 노트북도 충분히 해상도 커요. 그러니까 이제 요 기준으로만 제일 큰 거를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 태블릿하고 스마트폰은 나눠서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면 SM하고 MD를 나누시긴 해야 돼요. 근데 태블릿까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하시면 얘도 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만약에 태블릿 무시하고 스마트폰과 PC로만 나눈다라고 하면은 100 그리고 요거 로만 이제 나누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일 때 하고 그 다음에 PC로 접속했을 때 요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데스크탑하고 스마트폰을 나눈다라고 할 때 데스크탑 펄스트면은 평상시에 데스크탑용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만 맥스 위드스로 바꿔서 이제 992 미만 해상도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요걸 쓰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가볍게 요거 하나로 몸풀기 해볼까요? 네, 지금 30분인데요. 요거 예제 하나 하시면은 20분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3시에 뵙도록 할게요.